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셨나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 천지인도 개인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롯데시네마에서 이 국가부도의 날을 관람을 했습니다. 뭐 영화적 관점에서 보면 영화 아주 재미납니다. 영화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만 영화적 관점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국가부도의 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저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주 경제 호황처럼 보였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IMF 사태를 맞게 됐을까요?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물론 국내적 배경도 함께 있습니다만 국외적 배경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80년대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힘겨루기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그 요구에 수용을 하면서 결국 깨갱거린 거죠. 엔화 가치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엔화의 가치가 무려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계 자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기업들이 집중적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외환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엔화를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의 버블이 생기게 됐고 그 버블이 계속 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항상 버블이 형성될 때는 브레이크가 밟혀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게 돼요. 계속 더 성장할 것 같고 계속 끝도 없이 자산이 커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정말로 대반전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읍소를 합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일본이 죽으면 우리도 힘든데? 야, 일단 좀 살려주자. 그래서 역플라자 합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솟던 엔화의 가치가 역전되면서 반전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계 기업들의 투자가 회수가 되기 시작하고 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타나베 부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와타나베 부인들의 자금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국내도 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왜? 일본계 자금을 유치해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유치하고 비싼 이자로 또다시 재대출을 하는 중개마진 먹는 거예요. 중개마진. 이 짓을 그때 했다고.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 마찬가지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자, 그러면서 97년 5월 달에 태국이 첫 번째로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니까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서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마찬가지. 다만 이때 이제 말레이시아만 개겼어요.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다 작살이 났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뒤늦게 그 위기를 감지해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IMF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 우리의 경제 상황은요,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OECD 가입하면 뭐하고 1만 달러 되면 뭐해. 경상수지 보세요. 다 적자입니다. 적자. 94년 적자, 95년 적자, 96년 적자, 97년 적자. 다 적자야. 적자인데 좋단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게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부의 무능에 기업도 같이 춤을 춘 거예요. 자, 저 당시 이제 대외 채권 국내 규모가 얼마냐면 1056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단기 채권 규모가 797억 달러니까 야,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 회수할 돈이 이만큼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회수가 되나요? 동남아시아다 부도나 갖고 이 돈이 회수가 되냐고. 회수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 미국에 달러 빌려오고 일본에 엔화 빌려와서 갚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이게 743억 달러예요. 단기 채무가. 장단기 채무가 같이 가죠. 원래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야 되잖아. 단기는 조그마고 장기는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장단기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기업 부채 비율 경상수지 적자 국가에서 396%나 돼요. 저 당시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줄도선 나죠. 함보부터 해서 뭐 기아, 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뭐 미도파 백화점, 뭐 소매 쪽에도 다 작살이 났죠. 종금사 다 박살나고. 근데 영화에서 재미난 또 얘기가 나와요. 내가 김혜수가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IMF 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보자. 뭐 ABS도 발행해보고 또 통화수협도 일본에게 요청해서 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해볼 건 다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한 달을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유아인이 투자자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데요. 유아인을 꼭 기억하세요. 이 영화를 보는 투자자라면 유아인을 기억하면 됩니다. 유아인이 이제 국가 부도에 대해서 부도 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코멘트를 합니다. 여신이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여신의 신이 뭐냐? 믿을 신이다.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뱅크런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맡겨놓고 아이고 안전하겠지 했는데 은행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다 꺼내가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조가.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은행에다가 누가 돈 다시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는 통화스와프가 시도도 못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97년 11월 11일 날 엄나경 차관보가 만기 연장하고 융자를 요청하러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 정부한테 안 돼. 이 그림처럼 된 거예요. 달러 좀 빌려주세요. 곤란해. 미국도 곤란해. 일본도 곤란해. 이걸 이제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음모랄 것도 없어요. 망가지는 국가에 누가 도와줄라 그래 쉽게.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빨아먹으려고 하지. 국가 간의 거래는 그런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런 돈적인 부분 말고도 우리 간단하잖아. 대만하고 우리 수교 단절한 거 보시죠. 단칼에 그냥. 우리만 그랬나요? 중국하고 손잡고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만하고보다 수교 단절했잖아. 국가란 그런 거라고. 감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상으로. 우리가 가서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지. 그동안에 신뢰가 있는데 개뿔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기를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IMF를 졸업하지 못하고 지금도 IMF 체계 속에 있다 그러면 저 때의 원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볼 걸. 그러나 우리는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더 성장했고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은 정말 모라토리엄이 나올 때 얼마나 더 무서운지를 현실은 또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저 당시에 신용등급 일제히 강등하는 거 보세요. 97년 10월 24일 A 플러스에서 한 달 만에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하향시켜버립니다. S&P요. 한 달 만에. 더블 A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 거의 한 달 만에 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죠? 무디스. 마찬가지죠.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은 후반영되는 거지 선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위기 때 다 후반영돼요. 의미 없습니다. 다 정급본대야. 누가 돈 빌려도 정급본대. 그냥 부도 나는 거지. 아르헨티나 보세요. 아르헨티나 같이 지속적으로 국가 부도가 됐다
됐다 풀렸다 됐다 풀렸다는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기준금리가 45%였는데 60%까지 올렸어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페소화 가치가 안정될 거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 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이날 15% 떨어졌어요. 페소화 가치가. 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투자해봐야 본전도 못 걸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더 커서 투자 안 한다는 소리죠. 기준금리가 60%니 기업들의 부채 어떡할 거야? 1년에 이자 60%씩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돈 빌렸는데 1년에 60% 이자 내라고 그러세요. 완전 사채지 사채. 지느냐 아르헨티나는 끊임없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면 포퓰리즘 나서 또 망가지고 조금 일어나려면 망가지고 신뢰 없어요. 모라토리엄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을 한번 발생을 시키면 그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을 잃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만 봐요. 자, 페소와 환율 추이입니다. 2015년도에 10페소 이하였어요. 달러당 10페소 이하에서 놀던 게 지금은 얼마냐? 40페소가 넘게 찍었습니다. 41페소까지 찍었어요. 환율이 400% 급등합니다. 환율이 400% 급등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페소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소리죠. 물가가 얼마나 폭등했겠습니까? 1달러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10페소면 1달러에 샀는데 지금 40페소를 줘야 돼요. 1달러짜리 물건 과거에 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은 뭐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개기고 살죠.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추권하는 거예요, 저거. 모라토리엄이 이렇게 무섭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만 베네수엘라 100만 프로 인플레이션,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 닭 한 마리 살려면 돈을 박스로 3박스, 4박스를 실어야 되는.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최소 아르헨티나급은 언제든 될 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저 97년도에 실기하다가 때를 놓쳤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리고 그랬다면 과연 지금의 경제 성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난 없었다고 봅니다. 천지인 개인적으로는요. 회복을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할 때 뭐가 왔겠어요? 2008년 금융위기. 또 IMF 또 맞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빨리 조기적으로 파고 희생이 컸지만 그래도 수습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우리는 IMF로 가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저때 취약했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놈의 달러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내부적 문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돼요. 어려우는 저도 IMF 안 가도 돼. 달러만 있으면. 달러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수출국입니다.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과연 영화에서 설명하듯이 언제든지 위기는 돌아온다.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른다라고 살짝 이렇게 내비칩니다. 영화에서 메시지를. 그러나 진짜 IMF가 다시 올 거냐? 이번 금융위기가 온다면요. IMF까지는 안 옵니다. 천지는 99% 안 온다고 봐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금융위기에 우리가 취약할 수 있느냐? 지난 금융위기 2008년 수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것도 펀더멘털이라면 펀더멘털일 수 있는데요. 그때하고는 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죠. 지금은 해외 공장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켜놨어요. 그리고 외환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외 채권 채무 추이 한번 보시면요.
순대의 채권 어떻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오지만 대외 채무는 어때요?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대의 채권이 훨씬 더 이 2012-13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4,622억 달러의 대외 채권을 우리가 순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이 얼마나 좋아졌냐? 자, 대외 채권의 단기, 우리가 단기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 그게 5,896억 달러입니다. 채무, 단기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것, 1,281억 달러밖에 안 돼요. IMF 때 어땠습니까? 단기 채권 채무가 거의 1대1 비율이었죠. 790억 달러인가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해외 채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갚아야 될 돈의 3배다. 훨씬 안정성이 좋아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경상수지 우리 79개월 연속 흑자예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지금은 3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때하고는. 자, 기업들의 부채 비율 볼까요? 그 당시에 390%의 기업 부채. 지금은 110%대. 부채 비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은행권도 최대한 안정권을 유지하면서 지급 준비를 맞추고 있고, 더군다나 대외적인 외환 환경도 그때하고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너진다. 중국이 IMF를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국이 뻥 터져가지고 IMF를 맞았다. 우리도 충격 안 받을 수 없겠죠. 네, 그러나 그때 IMF만큼 충격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왜? 중국이 IMF를 갈 정도면 미국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원치 않겠죠. 네. 결국 그 전에 시진핑은 항복선언을 할 거고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 그거죠. 일단 3개월 유보한다. 네. 협의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그 정상회담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 새벽에 나온 소식. 합의된 거 없죠? 뭘 합의했어요? 네, 3개월 유예 합의한 겁니다.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거 시진핑이 아직도 못 줬어요. 안 줬고. 개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제 그래도 자기도 티도 내고 유예했으니까 유예했다는 그런 티도 내야 되고, 또 트럼프에게 선물을 줘야 될 거다. 유예시키려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농산물 수입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살짝 사탕도 주면서 개겨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합의로 끝난다? 천만에요. 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낼 때까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터진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는다. 누구처럼?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아인이 영화에서 아주 대박이 났듯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영화를 보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유아인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인. 내가 역발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이 시장에서 기회를 얻는다 그러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대박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피눈물 중에서도 본인이 원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왜? 분명히 시장은 경고했으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 경제는 IMF 상황까지는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천지인 개인적으로 1%도 안 된다. 다만 금융위기 수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서 이 영화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 보고 나서 이런저런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